예. 후임 총리 선임 문제가 한 달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일 중으로 새로운 총리를 임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총리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또다시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총리 선정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번에 총리가 과연 박근혜 정부의 이 부패 척결과 이 사회개혁 과제의 실천에 있어서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총리가 국민들에게 고민이 되는 어떤 시대에 이번에 총리는 과연 이 제대로 된 이 청문회 과정을 통과하고 더 나아가서 이 총리가 대통령을 바쳐서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큰 고민입니다. 처음에는 호남 출신 총리로서 이 화평, 통합형 총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점점 굴러가는 모양새가 법조계 출신의 총리가 선임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조인 출신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로는 조무재 전 대법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모경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그리고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 그리고 황교안 현 법무장관, 황찬영 감사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청문회 통과에 하자가 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않겠는가. 또 한 명 더 있겠네요. 이명재 지금 대통령 그 민정특보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 중에 과연 이 본인이 사정을 총괄하고 또 부패한 사람들을 갖다가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도덕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겠는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총리 후보로 청렴한 법조인 출신이 전면에 서서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찾으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는 현재 이 부패 척결에 대한 언론들의 이제 이 조롱이 좀 시작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 척결을 끊고 합시다. 꼭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다시 다시. 자, 박근혜 정부가 부패 척결을 시작한 지가 한 석 달쯤 되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과 위선으로 부패 척결 전쟁에서 지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라고 조롱하는 언론의 칼럼들이 요즘 자주 눈에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 척결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대통령이 작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관피아의 부패 커넥션 때문이다. 그 이후로 대통령은 부패 척결에 상당히 꽂혀 있다. 그래서 이 부패 척결을 갖다 돌파하기 위해서 안대희 카드를 꺼냈다가도 실패하고, 그리고 이완구 카드를 꺼내서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본인이 낙마하는 현상에 이르렀다. 또 성완종 게이트 수사가 검찰이 청와대에 의한 하명 수사, 청부 수사를 함으로써 제대로 수사가 진전되지 못하고 친박 7명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패 척결 수사가 자기 함정에 빠져서 무너져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부패 척결 수사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각 언론의 보도 논조입니다. 과연 이 부패 척결 수사가 대통령의 하명이고 정치적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꼼수에만 불과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자금이 성완종 게이트로 열렸다 어쩌다 하는 표현이 많지만은 저는 부패 척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 고실업, 양극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 경제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떠한 경우로도 그것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즉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KDI의 보고서도 그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또 본인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떳떳할 수 있는 것이 부패 척결과 사회개혁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 척결 하나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 역사에 업적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계속 TV에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제 제가 만난 유력한 정치인은 제 말에 대해서 그대로 공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부패 척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을 갖고 몰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포스코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정준양 회장의 특립, 즉 부회장을 하던 사람한테까지도 가 있고, 또 성진지오텍 전 사장, 전정도시에 대한 수사도 지금 곧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거물급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또 자원외교도 그렇습니다. 자원외교도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압수수색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왜 아직도 거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또 이규태 방산비리 수사도 결국은 이규태라는 거물을 잡았는데 과연 그 이상이 왜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검찰 수사가 하루에 한 30cm만 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검찰이 어려운 환경에서 굉장히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라는 부분은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쌓아 올라가서 결국은 포스코 전 회장이나 이규태 회장, 더 나아가서 이 하베스트사나 날사 인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성대원 비자금이나 해외로 빼돌려진 돈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갔는가? 그 부분을 포착해야만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포착해 가기 위해서는 1층, 2층, 3층 형태로 밑에서부터 위로 기초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가야 된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원, 방산 이런 비리들을 갖다가 수사할 때 굉장히 산만하게 수사가 될 수 있어서 산만하게 수사를 하다 보면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피라미들, 공직자들이나 이 국회의원 몇 명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보다 높은 위층, 즉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한 수사까지 제대로 가려면 결국은 단계별로 돈이 어디서 어디로 갔는가 해서 한 단계씩 그걸 밟아서 최종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이렇게 딱 특정할 수 있을 때까지, 자백이 나올 때까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 돈의 흐름이 꼬리가 드러날 때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차근차근하게 지금 수사를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회장까지 가게 되면 포스코 회장이 만약에 그 돈 밑에서부터 상납되어진 수십억을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겠느냐? 안 그러면 포스코 회장은, 정준양 전 회장은 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줬겠는가? 또 성진지오텍의 전정도 전 사장은 그 돈을 자기가 많은 그 회사를 포스코에 매각함으로써 엄청난 이득을 받는데 그 이득을 보는 대가로 과연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누구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가 현재 시간이 좀 걸리지만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패 척결에 대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려면 결국은 전 정권 관계자들이 포트라인에 서야 되는 것이 성공한 것이다. 검찰은 거기까지를 목표로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이 검찰 수사가 청부 수사다, 하청 수사다, 더 나아가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지만 결국 자기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친박 핵심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해서 일단 끝나가는 과정으로 곧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은 사람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성완종 게이트에 관한 수사는 수사대로 되어가고 있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 사명과 관련된 수사. 또 성완종 씨가 과연 죽기 전에 자기 쪽지나 녹취록에 남긴 것처럼 8명한테 줬겠는가? 그 성완종에 대한 각종 자금 수사를 하다가 보면 드러나는 여야당의 성완종 씨가 불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완종 씨를 잘 위로했거나 성완종 씨한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일을 봐줬거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어떤 단초가 지난 12년간 성완종 씨가
본인이 하는 서산장학재단에 210억을 보냈는데 실제로 지급된 장학금은 170억 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즉 40억이 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돈 세탁의 창구로 활용되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들어간 돈의 일부가 다시 다른 데로 또 흘러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뒤지다 보면 아마 성완종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져갈 소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성완종 게이트가 이제 두 사람 처벌하고 문을 닫으려고 한다 하는 보도들을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부패 척결 수사가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심리들에 지금 언론들이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